해질녘 노을이 뉘엿뉘엿지고 있는 산골 마을의 선비 하나가 묵을 곳을 찾고 있었다. 얼마 가지 않아 허름한 주막을 발견하고 문 앞에 들어섰는데 사람이라곤 70 먹은 주모 한 명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외진 곳이라 손님의 발길이 딱히 있어 보이지 않았다. 저녁상에 반주 한 잔을 한 선비가 주모에게 말을 걸었다. 주모, 손님도 없는데 이리 와 술 한잔하고 얘기나 나누시지요. 안 그래도 적적하던 주모는 잘됐다 싶어 사발 한 그릇을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외진 곳에서 왜 홀로 주막을 하고 있는 게요? 바깥 양반은 어디 가신 게요? 주모는 한숨을 크게 쉬고 술 한 잔을 비운 뒤 말했다. 내 지금 홀로 산지 50년째요. 아니 바깥 양반이 그리 일찍 돌아가신 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혼자 지내는 거라오. 첫날 밤에 소박을 맞으셨다니 그런 팔자도 있습니까? 그러게 말이오. 소박을 맞을 팔자로 태어난 것인지 내 위로 언니 2명이 있었는데 우리 셋 모두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았으니 정말 팔자소간 아니겠소. 네, 3명 모두 첫날 밤에 소박을 맞으셨다고요. 선비가 놀라게 물었다. 그렇소. 아주 기구한 사연이지. 선비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재촉하며 물었다. 술은 가득하고 밤독인데 그 얘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선비가 주모의 잔에 다시 술을 한 잔 가득 채웠다. 주모는 술잔을 시원하게 들이켜고 잠시 회상을 하며 망설이더니 곧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주모의 집은 대대로 내려온 양반 가문에 딸만 셋이 있는 딸 부잣집이었다. 그중 막둥이로 태어난 주모는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하지만 그 행복도 얼마 가지 않았다. 주모가 8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져 갔다. 청상 과부가 된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자식들을 올바르게 길러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 비록 남편이 일찍 죽어 집안은 기울었지만 양반 가문의 뼈대를 잇지 않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가르쳤던 것이다. 낮에는 글과 예절을 가르치고 밤에는 길쌈과 바느질을 가르쳐 주어 세 딸 모두 양가집 교습감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당시 어머니 교육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주모는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교육뿐만 아니라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철저해서 우리 세자매는 결혼할 때까지 외간 남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 일이 없을 정도였다오. 주모 어머니께서 딸들에 대한 걱정이 대단하셨나 보. 대단하셨지. 그런데 그게 도리어 화를 가져왔지. 주모가 푸념하듯이 내뱉고는 다시 사연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교육열 덕분인지 다행히 주변에서 딸들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여기저기서 선자리는 어느 정도 들어왔다. 그리고 첫째 딸이 17살 되던 해 옆마을 유명한 부잣집에서 중매가 들어와 시집을 가게 되었다. 첫날 밤을 맞이한 신방에서 신랑이 신부의 옷을 벗기려 하자 신부는 한사코 거부하는 것이었다. 평소에 남자를 함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신부는 첫날 밤에 신랑의 손에 의해 옷을 벗어야 한다는 관습을 전혀 알지 못했던 까닭이었다. 신랑이 밤새워 신부를 달래보았지만 신부는 요지부동이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신랑은 남녀가 혼인을 치루었으면 첫날 밤을 치르는 것은 당연지사건을 이렇게 나에게 수치심을 주다니. 당신은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구만. 하고는 첫째 딸을 쫓아버렸다. 주모가 말을 마치자 선비는 새어나오는 실소를 참을 수 없었다. 아니 아무리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철저해도 남편한테까지 그러면 어쩌? 우리 자매들 모두 남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오. 그렇게 첫째 언니가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았다오. 주모는 다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몇 달 뒤 이번엔 둘째 딸이 옆 동네 선비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었다. 어머니는 첫째 딸의 실수를 듣고 깨달았던 바가 있어
둘째 딸에게 단디 일렀다. 첫날 밤에는 신랑이 신부의 옷을 벗겨주는 법이다. 그런 줄 알고 신랑이 옷을 벗기려 하면 너는 신랑이 하자는 대로 하거라. 어머니의 당부를 잘 새긴 채 둘째 딸은 첫날 밤을 맞이했다. 그런데 이 신랑이 글공부만한 쑥맥인지라 첫날 밤에 신부의 옷을 벗겨주려 하지 않았다. 신부도 혼례로 하루 종일 지쳐서 얼른 쉬고 싶은데 신랑이 옷을 벗겨주지 않자 어찌하지 못했다. 첫째와 달리 왈가닥인 둘째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본인이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신랑에게 말했다. 저는 옷을 벗었으니 당신도 얼른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오세요. 제 딴에는 첫째처럼 소박 맞지 않으려고 한 행동이었으나 선비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말했다. 아니, 자네는 남자 앞에서 이렇게 홀라당 먼저 옷을 벗나? 자네 행실을 보아하니 남자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알겠네. 그런 사람이 내 부인이 되는 건 난 원치 않네. 선비는 둘째 딸이 변명하기도 전에 자기 말만 하고는 나가버렸다. 이렇게 둘째 언니 역시 첫째 언니처럼 첫날 밤에 소박을 맞게 되었소. 주모가 말을 마치자 선비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니 아무리 바깥 물정을 몰라도 두 언니분이 너무 몰랐던 거 아니요? 그럼 막내였던 주모는 먼저 상황을 다 알고 있을 터인데 왜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았어? 선비는 막내였던 주모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졌다. 앞 상황을 모두 알아도 원체 셋 다 뭘 모르니? 도낀 객낀이었다오. 세상 물정을 모르니 셋 다 우물한 개구리였지 뭐요. 주모가 마침내 자신의 소박 맞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두 언니가 모두 첫날 밤에 소박을 맞은 데다가 어머니마저 그 일로 크게 상심한 나머지 우라병을 앓았다. 그래서 막내딸인 주모는 본인이라도 제대로 첫날 밤을 치러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1년 남짓 후에 막내딸도 혼인을 치르게 되었고 두 언니가 첫날 밤을 무사히 넘기지 못한 모습을 본 막내딸은 매우 걱정이 돼 밤새 고민을 했다. 안 벗어도 안 되고 벗고 들어가도 안 되니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고 따로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다. 드디어 첫날 밤이 되어서 신방 앞에 머물던 막내딸은 나름 묘수를 떠올렸다. 상의는 벗고 하의는 입고 들어간 것이다. 첫날 밤에 소박 맞는 것을 피해보고자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한 것이다. 신랑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동그라졌다. 아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행동입니까? 아니 왜 옷을 반만 입고 들어오는 거요? 신랑은 막내딸을 미친 사람 쳐다보듯이 보고는 그대로 주랭랑을 쳤다. 주모 역시 두 언니와 마찬가지로 첫날 밤에 소박을 맞게 된 것이었다. 이게 우리 세자매의 운명인가 보. 말을 마친 주모는 깊은 한숨을 쉰 뒤 술 한 잔을 들이켰다. 선비는 눈물까지 흘리며 박장대소를 했다. 아니 정말 그렇게도 첫날 밤을 어떻게 치르는지 몰랐단 말입니까? 선비가 답답하다는 듯 물었지만 주모는 그 당시에는 누구 하나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방법을 알 수 없었다고 하소연을 했다. 선비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무지하면 그만큼 대접받지 못하겠구나.